네,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페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여행 가시기 전에 간단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여행지 소개와 간단한 여행 표현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스페인어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비아헤아 에스파냐 이 라티노 아메리카라고 해봤습니다. 일단 대부분 나라들은 제가 다녀온 나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으면 자세히 얘기해드릴 수 없을 테니까 일단 여기 8개 정도의 나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에스파냐, 스페인, 멕시코, 과테말라,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8가지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저희가 알파벳을 읽는 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회화 표현은 정말 간단한 정도의 꼭 필요한 내용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여행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이제 스페인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 옛날에 그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스페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대부분 여기 그 기아나, 가이아나, 수리남 그리고 브라질을 빼고는 중남미 대륙은 대부분 몇 개 섬나라 빼고는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제 다들 은퇴를 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중남미에 한 몇 달 정도, 뭐 너무 길면 한 달, 짧게는 계획을 잡고 다녀오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현재도 이제 스페인어 중급 이제 강의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오래 하셨고 이쪽 여행들도 많이 다니셨는데, 새로 강의를 뭐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항상 여기 너무 좋으니까 꼭 갔다 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수강을 꼭 하시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간단한 뭐 유튜브 강좌나 제가 오늘 하는 강좌를 통해서 기본 표현 정도를 학습하시고, 여기를 패키지, 왜냐면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뭐 따로 자유여행으로 갔다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적인 문제나 이제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비해서 이제 도와주시는 인솔자분이 있으면 좋으니까 패키지 투어로 다녀오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뭐 스페인은 아무래도 다들 많이 갔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시 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뭐 바디랭귀지나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오늘 간단한 표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스페인은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다녀오신 분들. 저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여기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도시의 그 대성당이죠.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순례길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이 학원 수업도 하지만, 뭐, 개인 수업도 따로 하고 있는데, 순례길 가고 싶다고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다녀왔는데, 내가 영어를 사용을 할 줄 알지만, 막상 다녀보면 주인들은 거기 이제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머물 수 있는 그 주인들은 또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순례길은 뭐 대중적인 그 여행 루트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바르셀로나 가장 많이 가는, 스페인 하면은 아마 바르셀로나 제일 많이 가실 거예요. 왜냐면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보통 많이 타고 가실 텐데, 둘 다 이제 저 항공사사 직항이 바르셀로나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워낙 안토니 가우디 건축가의 건축물들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물의 하나인 이 구엘공원,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게 제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게 예정은 2026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가 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보신 분들도 완공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당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스페인은 뭐 이거 외에도 밑에 안달루시아 지방, 뭐 그라나다 가시면 뭐 알람브라 궁전,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많이 보러들 가시고, 저도 작년에만 해도 스페인 2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이런 유명 여행지에는 단체로 오신 그 패키지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는 뭐 스페인 정도는 저는 자유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몇몇 도시에서 뭐 소매치기가 많아서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은 스페인어를 조금 배워서 이제 그 로컬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어울려 가면서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나라는 이제 멕시코. 여기도 대부분, 다 제가 가본 장소들이 있네요. 가본 장소들로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 자주 보시면, 여행 유튜브나, 멕시코는 많이 다녀온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여기서 이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 똘랑똥고라고 하거든요. 그, 자연 온천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공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긴 한데, 이 산의 온천이 엄청 큰 규모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이제 우리나라 멕시코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80페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바로 48일 한 150페소 정도니까 한 15,000원? 그 정도거든요. 입장료가. 근데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멕시코 시티에서 가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텐데 버스도 한 번쯤은 갈아타고 이래서 여유있게 한 5-6시간을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보통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가고, 뜨문뜨문 여행객도 오고 이래서, 여기 아마 가족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멕시코시티 가면은 대부분 다 가는 여행지인데,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죠. 멕시코 피라미드. 옛날에 멕시코시티 중심으로 있었던 아스텍 문명이 건설한 피라미드고, 저기다가 인신공연을 많이 해서,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화 코코, 디즈니 픽사 영화 코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축제라고 하면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절에 차례 지내는 거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화로 조금 더 유명해져서 여러 가지 퍼레이드도 생기고 그랬는데 멕시코의 그냥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에서는 이거를 기념하는 축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날짜는 할로윈데이 다음날, 11월 1일이랑 12월 2일, 양일간 열리는데, 여기는 아마 제가 사진이 제일 유명한 빠츠쿠아로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있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밤새 이렇게 차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펴놓고, 거기서 나를 지새우는 거, 되게 막 슬프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도 차례 때 울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가족들이나 조상들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차례상을 지내고, 그 날을 기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사진은 요거만 준비하는데,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는 스페인보다도 땅이 더 큰 나라라서, 밑에 쪽에 가시면 또 볼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는 요 정도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제가 찍은 사진보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멕시코에 가시면 오래 가시면 일단 멕시코랑 과테말라는 북미에서 중미 쪽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미 쪽 패키지 여행 갔을 때 같이 가기는 조금 곤란하긴 한데 멕시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로 한번 빼서 가면 좋은 나라 같거든요. 한 달 정도 이상. 그때 같이 가시면 좋은 나라가 과테말라인데 이 중미 쪽은 멕시코 남부 쪽부터 화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화산이라서 저는 가봤는데 이게 가시면 한 5분에 한 번쯤 터집니다. 그래서 물론 체력적으로 이제 등산할 체력이 되신다면 한 5시간, 6시간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어를 같이 현지 투어를 이용하시면 가셔서 이런 화산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캠핑도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요거는 좀 체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좋은 그런 관광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유명한 거는 옛날에 쿠바 혁명을 했던 체게바라가 여기 왔을 때 아틀란티스 호수거든요. 혁명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호수인데 저는 이제 혼자 가서 조금 예쁘긴 했지만 외로웠는데 여기 가족이나 친구분들이랑 가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테말라도 혼자 따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멕시코를 가는 김에 같이 엮어서 가면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보통 많이들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콜롬비아가 남미 최상단에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통 여유가 안 돼서 페루나 이쪽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페루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볼리비아 두 나라 돌고 나가고, 아니면 조금 길게 하신다 그러면 밑에 브라질이나 거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브라질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는 이제 페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많이 짜시는데 콜롬비아도 일단 매력 있는 여행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여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중미 한가운데 이제 산안드레스라고 콜롬비아가 가지고 있는 휴양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제주도를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주도를 코로나 기간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가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바로 한 달 있다가 멕시코를 다시 갔거든요. 여기는 뭐 콜롬비아긴 한데 이 멕시코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카리브해 이제 바닷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동남아에 가도 비슷한 느낌의 바닷가는 많이 보실 수 있지만 또 이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콜롬비아 여행 가신다면 뭐 산안드레스성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는 이제 큰 바위인데 뭐 엘베니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메데진이라는 도시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는 그 마야왕 80년대 파블로 에스코바르 때문에 그 도시가 유명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메데진이라는 그 콜롬비아의 제2의 도시에 가시면 여기를 1시간 반 정도 거리거든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고 근데 여기는 이제 무릎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직접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계단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콜롬비아는 이거 말고도 뭐 방문할 지역들도 사실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중남미의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콜롬비아 애들이 되게 또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그거보다 또 더한 게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오늘 브라질은 소개는 제가 못하죠. 왜냐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콜롬비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뭐 매력 있는 여행지도 많고 콜롬비아도 한 번쯤 시간이 여유가 되게 가신다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페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여행 가면 제일 먼저 여행지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마추픽추 그래서 저거 보통 보러 많이 가시죠. 네, 저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뭐 페루에도 한 달 넘게 있었는데 제일 좋았던 거라고 하면은 뭐 이 호수인 것 같아요. 이 호수 이게 지금 정확히 육구 호수인지 아니면 다른 호수인지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 와라스라는 도시에 가면 트레킹 투어가 엄청 많아요. 거기 보통 이제 트레킹 이런 거 보려고 가는데 빙하가 녹은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통 올라가면 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못 있어요. 5분 이상 못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빙하 녹은 물이라. 어쨌든 여기도 체력적인 여건만 되신다면 뭐 경관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사실 높이가 5,000m 이상이라 뭐 고산병이나 이런 거를 겪으면 조금 올라가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페루에 가게 되신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마추픽추는 이제 다들 아시지만 뭐 쿠스코라는 도시에 가면 뭐 그 도시가 이제 잉카 문명의 발산지의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버스를 오래 타고 가야 돼요. 나라가 워낙 넓고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꼭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시면 좋죠. 뭐 제가 다른 여행지가 더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건 가보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대표적으로 남미 가시면 제일 많이 방문하는 나라 페루에 대해서 뭐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을 넣어놨는데 제 사진입니다. 볼리비아 페루랑 볼리비아를 아까 짧게 가면 뭐 한 달 정도 뭐 많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볼리비아에 제가 지금 찍은 사진 요거 말고 다른 사진들도 사실도 유명하긴 한데 우유니 사막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기가 끝날 때쯤에 가면 물이 적당히 차 있으면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사진에는 잘 안 담겨요. 사진만 봐도 뭐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다들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오래됐죠.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옛날부터 인터넷에서 워낙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지로 이제 유명해져서 갔다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마추픽추가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쳤다면 전 자연을 좋아해서 우유니 같은 그 관광지는 제가 손에 꼽는 제일 좋아하는 그 관광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페루랑 볼리비아 같이 가시면 꼭 들려보시길 추천하는 관광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안타까운 게 날씨적인 운이나 이런 시기적인 게 좀 잘 맞아야 돼서 3월 말부터 보통 3월에 많이 가는데 3월 말부터 4월까지 왜냐면 3월까지 비가 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비 올 때 가면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4월쯤이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날씨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그때 가는 게 아마 보통은 제일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안 가도 낮에 이제 뭐 소금 상황을 볼 수 있긴 한데 제일 좋은 시기는 그때라서 어쨌든 그때에 맞춰서 보통 그래서 남미 그 패키지가 원래 그때 구성이 돼요. 그 겨울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4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가게 되시면 꼭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칠레. 칠레도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도 자전거 타러 한 달 가신다고 파타고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쪽 가신다고 또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갔다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뭐 제일 유명한 그 트레킹하는 산이 있어요. 또레스델바이네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건 어쨌든 여기서 캠핑을 하는 게 엄청 유명합니다. 물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캠핑하려면 여기도 되게 유명한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죠. 그래서 여기도 추천드리고 여기는 옆에 있는 건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칠레 북부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뭐 다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많이 하는데 저기도 가보면 뭐 장난 아니니까 한번 칠레에 가시게 되면 같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사진이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렸나 보다. 죄송합니다. 여기 원래 아마 그 이과수 폭포 사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 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든 아니면 이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뭐 아까 제가 우유니를 꼽았는데 우유니와 함께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과수 폭포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세 나라에 걸쳐서 있는데 파라과이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그래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양쪽에 걸쳐 있어서 보통 가면 두 쪽 다 둘러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찍기는 이제 브라질 쪽이 좋고 실제로 가서 보는 그 장엄한 그 폭포의 그 분위기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폭포를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 가보시면 또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세계 뭐 3대 폭포라고 해서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고 여기 이과수 폭포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저기 미국 캐나다 쪽에 있는 거를 꼽는데 저도 이제 여행하면서 세 군데를 다 다녀보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실 요거가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되게 크고 규모가 있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거를 방문해 보시지 않았다면 시간적이나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다른 거를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여행이라는 게 더 예쁘고 아름다운 걸 보다 보면 그보다 못한 걸 봤을 때 별로 사실 감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보고 오셨다면 이제 여기 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을 느끼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지 않아도 난 제일 뭐 큰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과수 폭포 가시면 엄청난 그 자연의 그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것도 많이 방문하는 모레노 빙하라고 하는데 엘칼라파테라고 보통 아르헨티나나 칠레 쪽 이제 남미 여행하면서 뭐 급하게는 비행기로도 타고 다니고 아니면 버스로도 갈 수 있는데 빙하를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한겨울이 되면은 입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3, 4월 그래서 이 남미 기준으로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겨울 기준으로 아마 그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요즘에는 뭐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뭐 치안도 그거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안 좋아지긴 했을 수 있는데 뭐 조심해서 다니신다면 뭐 특히 뭐 투어로 가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유명한 게 칠레랑 뭐 아르헨티나는 와인이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뭐 고기도 맛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는 제가 뭐 먹어본 소고기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뭐 잊을 수 없는 소고기인데 보통 얘네들 아사도라고 해서 그 아르헨티나 친구들 만나보면 자기 그 집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 바베큐를 굽는 방식이 또 다 있다고 해요. 자기마다 뭐 자부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 소고기가 워낙 퀄리티가 좋고 질이 좋고 그래서 그 아사도를 그 좋은 식당에 가서 와인이랑 같이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표현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을 아직은 모르고 계시니까, 기본적인 표현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건 제가 안 알려드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스페인어에서는 H가 소리가 안 납니다. 원래 라틴어 계열 언어들에서는 다 그렇죠. 프랑스어도 그렇고. 그래서 올라라고 하죠, 올라.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고, 뭐, 헬로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영어로 치면 How are you? 같은 정도의 표현인데, 보통 세 명이라 많이 씁니다. ¿Qué tal? ¿Cómo estás? 그리고 todo bien.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면, ¿Qué tal? ¿Cómo estás? todo bien. 이렇게 물어보는데, ¿Qué tal? 그냥 어때? 라는 뜻이에요, 어때? 그래서 그냥 뭐 영어로 치면 How are you? What's up? 이런 표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 처음 만나면 Hola, ¿qué tal?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Hola, ¿cómo estás? 라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답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muy bien 하면 very good이에요, 영어로 치면. 그리고 bien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사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안녕하신가요? 라고 묻는 표현인데 인사를 똑같이 하죠. 뭐 안녕하신가요? 라고. 근데 스페인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올라 깼달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냥 깼달, 꼬마에스타스 라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muy bien, bien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쓰는 인사말이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꼭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넣은 todo bien. todo bien은 영어로 치면 또는 모든, bien은 끝. 그래서 good. 모든 게 좋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럼 또 똑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todo bien.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인사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도 뭐 웨이터가 나한테 와서 todo bie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 괜찮으세요? 아니면 뭐 더 필요한 거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나는 괜찮다 그러면 todo bien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면 Hola, ¿qué tal? ¿Cómo estás? ¿Todo bien? 그리고 대답은 muy bien, 그리고 bien, todo bie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스페인어는 사실 된 소리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이거는 코너라고 안 읽고 꼬너라고 읽으시면 되고, T도 우리 트 소리, 티읕 소리가 아니고 쌍디귿 소리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랑 상당히 비슷한데 몇 가지 알파벳만 주의하시면 스페인어를 읽고 쓰는 거는 쉽습니다. 스페인어는 어려운데 스페인어를 읽고 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기 전에 뭐 조금이라도 배우고 가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알파벳 읽는 게 제 기준으로 한 2시간 정도면은 이제 되거든요.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알파벳 정도는 이제 익히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인사말은 다들 아시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gracias, 뭐 muchas gracias는 뭐 영어로 치면 thank you very much, 그래 thanks a lot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요거를 하면 더 감사하고 요거 하면 덜 감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감사할 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뭐 gracias, muchas gracias. 그래서 요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이 de nada.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you're welcome, my pleasure, no worries 이런 말인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gracias a ti. 우리도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마찬가지의 말이에요. 그래서 gracias a ti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gracias를 생략하고 말 안 하고 그냥 a ti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의 표현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면 gracias,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de nada, 또 gracias a ti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기본 표현들을 알려드릴 텐데 처음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인데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이제 격식 있는 표현, 근데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많이 쓰기 때문에 mucho gusto 그리고 encantado, mucho gusto, encantado
뭐 요거를 써보시면 좋겠죠. 뭐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면 좋은 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치면 뭐 it's nice to meet you, 뭐 it's a pleasure to meet you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mucho gusto, encantado. 여기 제가 슬래시를 쳐놓고 이렇게 R을 적어놨는데 여자분들은 encanta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스페인어에서는 남자, 여자 이런 게 있는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냐?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쓰는 말이랑 남자가 쓰는 말이랑 다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요. 스페인어에는.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소개를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여자분들은 encantada, 남자분들은 encantado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치면 where are you from 이죠. 그래서 de donde eres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de donde eres. 그러면 왜 보통 물어보냐, 내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조금이라도 이제 써보려고 한다. 그러면 궁금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로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스페인어를 조금이라도 써보려고 한다. 그러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 항상 듣습니다. 사실은. 데돈데 에레스라고 이제 들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되냐? 두 가지 방식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Soy de Korea. I am from Korea. 이거는 I'm Korean. 그래서 이것도 아가 되어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oy coreana,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oy coreano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y de Korea 아니면 soy coreano. 이 앞에 있는 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되고 뒤에 있는 걸로 말하고 싶으면 여자분들은 코레아나 남자분들은 코레아노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물어봐도 돼요. 스페인어를 쓴다고 스페인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번화가 돌아다니면 스페인어를 지하철에도 마찬가지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냥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그러면 soy de Peru, soy de 콜롬비아, soy de México, 스페인 사람 soy de España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말하는 표현을 이제 알아봤는데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갈게요. mucho gusto, encantado, encantada.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de donde eres? 그러면 soy de Corea 아니면 soy coreano, soy coreana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인데 보통 얘네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처음에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할 때 이름을 말해주긴 해요. 그래서 쓰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궁금하면 이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Cómo te llamas? 너의 이름이 뭐야? 라는 표현인데 ¿Cómo te llamas? ¿Cómo te llama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딱딱한 표현이긴 한데 이걸 왜 넣어놨냐면 만약에 호텔에 예약을 하고 가시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이게 조금 존칭 표현이 들어간 거라 이렇게 물어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호텔에 가면 ¿Cuál es su nombre? 아니면 ¿Cuál es tu nombre?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난하게 직접 물어보고 싶으시다. 요거를 사용하면 되고 요거는 내가 호텔 같은 데 가서 들으실 수 있다. 아니면 어디 서류를 적어야 되는 거. 그런 데는 근데 또 이렇게 적혀있지는 않고 이름, 성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는 볼 일이 없는데 어쨌든 호텔 같은 데 가서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냐? me llamo,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레오라는 이름을 써놨는데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me llamo 땡땡. 그래서 me llamo 땡땡이라고 말하시면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soy 땡땡. 이거는 아까도 나왔는데 soy는 영어로 치면 I am이거든요. 그래서 I am 땡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많이 쓰는 말이고 그래서 me llamo 땡땡, soy 땡땡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대화 들어가면 물어보겠죠. 왜냐면 보통 서로 알고 지내게 될 때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공부하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상대방이 뭘 말할지 모르니까 제가 많이 들어본 표현은 이제 중남미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를 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알려드리면 아, 게, 때,
dedicas? ¿A qué te dedicas? 그리고 ¿qué haces? ¿qué haces는 너 뭐 하냐라는 표현도 돼요. 너 지금 뭐 해라는 표현도 되는데 그냥 내 눈앞에 있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면 직업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a qué te dedicas? 그리고 ¿qué haces?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냐면 trabajas가 일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인데 ¿en qué trabajas? ¿en qué trabajas?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soy가 I am이라고 했죠. 영어랑 똑같아요. 스페인어는. 그래서 soy 다음에 직업을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난하게는 그냥 학생을 보통 배울 때 많이 나와서 학생을 가져왔는데 본인의 직업에 맞춰서 여기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나 외워가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y estudiante 아니면 soy profesor profesor라는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의 professor이랑 비슷하죠. soy profesor 아니면 뭐 사무직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러면 soy oficinista 뭐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직업에 해당되는 거를 뭐 주부다 그러면 soy ama de casa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직업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넣어서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한 번만 쭉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Cómo te llamas? ¿Cuál es su nombre? 그리고 me llamo Leo. Soy Leo. 그리고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A qué te dedicas? ¿Qué haces? 그리고 ¿en qué trabajas? 그러면 이제 대답이죠. Soy estudiante. 뭐 soy ama de casa. 뭐 soy profesor.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니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다 나와있고 카드 계산 많이 해가지고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인지 물어볼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막 시장 같은 데 이제 가시면 고를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죠. ¿Cuánto cuesta? ¿Cuánto cuesta? ¿Cuánto cuesta? 그러면 얼마라고 이제 말을 해줄 텐데 못 알아듣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써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영어로 말하는 거 들으시면 되고 이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엄청 빨리 말하기 때문에 웬만큼 숙달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를 알아들이는 건 초보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스페인어를 배워서 써보고 싶다면 스페인어로 말해보면 좋으니까 하모치 하지 마시고 ¿Cuánto cuesta? ¿Cuánto cuesta? 그리고 제일 간단한 말 하나만 가져왔는데 물론 말하는 편이 많습니다. 근데 quiero가 I want예요. 그래서 이 esto는 des거든요. 그래서 quiero esto 하면 이거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식당에서 메뉴판을 가르치면서 quiero esto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합니다라고 해서 뭐 상점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quiero esto.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이름을 말해보고 싶다. 그러면 quiero 다음에 땡땡을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빠에야 먹고 싶어요. 빠에야 주세요 라고 하면 quiero paella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quiero paella 발렌시아나 하면 발렌시아식 빠에야 주세요.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으니까 quiero를 꼭 외워가셔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면 ¿Cuánto cuesta? ¿Cuánto cuesta? 이거 주세요. quiero esto. quiero esto. 그 다음에 뒤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죠. quiero 땡땡. 뭐 아까 한 것처럼 하면 quiero paella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는 게 또 감바스 잘 아시니까 quiero gambas al ajillo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바스 달라는 거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이제 식당에 갈 때 몇 명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숫자는 이제 뒤에서 잠깐 나올 거라 숫자 잠깐 이따가 보기로 하고 personas라고 하면 되는데 영어의 person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외우기가 쉬운데 발음만 스페인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페인어는 된소리를 좋아한다고 했죠. personas입니다. personas. 그리고 앞에 숫자 두 명부터 s를 붙이면 돼요. 영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dos personas, tres persona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음 표현은 이제 테이블 있냐고, 이제 빈자리 있냐고 물어보는 표현인데 뭐 식당이 가득 찬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Tienes mesa? ¿Tienes mesa? 하면 자리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까르따는 이제 메뉴라는 말이에요. 물론 메뉴라고 해도 알아듣는데
이제 이 표현이 보통 메뉴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La carta, por favor. por favor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은데 영어로 치면 please입니다. 뭔가를 부탁하실 때 항상 por favor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가서 들어보시면 스페인 사람들은 뭐 보통 줄여서 porfa라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La carta, por favor. 메뉴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고 계산하실 때 물론 그냥 제스처로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말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cuenta가 영어의 비리예요. 그래서 계산서 주세요. La cuenta, por favor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 뭐 dos personas, 2명이요. dos personas, 3명이요. tres personas. 그리고 뭐 테이블 있을까요? 빈자리 있을까요? tienes mesa, tienes mesa. 그 다음에 메뉴판 주세요. La carta, por favor. La carta, por favor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주세요. La cuenta, por favor. La cuenta, por favor.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숫자는 뭐 많이 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은데 0부터 10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0, 0입니다. 0, 1, 여기 슬래시 쳐져 있죠? 여기 이제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다르게 쓰는 건데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고 uno라고 그냥 보통 하시면 돼요.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그래서 0부터 10까지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0부터 10까지 정도는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 그러면 제가 숫자를 더 준비해보긴 했거든요. 11, 11입니다. 12, 12, 13, 14, 15. 그 다음에 여기는 규칙인데 아까 본 10에다가 뒤에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16, 17, 18, 19, 20입니다. 20은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래서 숫자를 이제 여기 한 100까지만 준비해봤는데 왜 100까지 준비했냐? 이 21부터는 또 규칙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1부터 9를 외우면 되거든요. 21, 22, 23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24 이렇게 쭉 가는 거고 30은 30. 다들 트리엔타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30. 그 다음에 30부터는 여기 뒤에다가 2를 붙이고 1, 2, 3, 4, 5, 6, 7, 8, 9를 넣으면 돼요. 2는 뭐냐면 영어로 치면 and예요. 그리고 근데 스페인어는 이렇게 숫자에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 31부터 99까지. 31부터 99까지는 항상 2로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31, 32, 33, 34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40이죠. 40, 50, 50. 그래서 41은 41 이렇게 가는 거고 52, 52 이렇게 가는 겁니다. 60은 60, 그 다음에 70은 70, 그 다음에 80은 80, 그리고 90은 90, 그 다음에 100은 100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1, 22, 21, 22, 30, 30, 31, 31, 40, 40, 50, 50, 60, 60, 70, 70, 그 다음에 80, 80, 90, 90, 100, 100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여기까지 배워봤고 오늘 간단한 여행 강의는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긴 한데 그러면 이제 분량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뭐 여기 센터에서 스페인어 뭐 초급 강좌나 이런 거를 수강하고 싶다면 따로 이제 밑에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강의가 열릴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오프라인으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